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대구 경북에 이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사태가 급격한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하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탓에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화훼 농가는 물론이고 양돈, 엽채류, 양념채소 농가 등도 소비 부진으로 인해 연쇄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대거 증가하면서 발생 지역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등 그야말로 점입가경인 형국입니다. 농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건 화훼 농가입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연중 꽃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1월에서 2월에 매출이 반토막 난 겁니다. 실제로 꽃다발용 절화류 시세는 평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졸업 시즌 10송이 한 속에 10,000원대였던 장미 도매 가격은 올해 4,000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화훼 농가들은 정부가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 등으로 소비 촉진을 벌이고 있지만 농가가 차감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난방비 등 생산비가 이미 들어간 만큼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연료비라든지 생산비가 지금 많이 들어간 상태고 수화해서 거의 지금 폭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경영 안전자금도 좀 지원을 하고 다각도로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업계에 소비량이 많은 상추, 깻잎 등 엽채류,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 감자 등 각종 신선농산물 농가들도 고민이 깊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업계의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평년에 비해 한 품목당 20에서 30% 정도 떨어진 겁니다. 축산물도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이후 위축된 소비 시장이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와 모임 취소로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월 평균 돼지고기 경락값은 1kg에 2,923원으로 돼지고기 생산비 3,708원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양돈 농가들은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해 팔면 농가가 10만 원씩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유급식에 우유를 공급하는 낙농가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개학 연기가 확대되면 우유급식 소비처가 막히면서 신선한 원유를 멸균유로 가공해야 하는 등 타격이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800여 곳 학교의 개학을 일주일 미루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농업계에서는 만에 하나 유통의 중심축인 중앙도매시장에까지 파급력이 미칠 경우 농산물 유통이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이 잦은 농산물 유통 관계자들의 보다 철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 5월 첫 시행을 앞둔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구체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도 제시됐는데요. 강창호 기자가 공익직불제의 세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익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통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구체적인 요건과 단가를 규정했습니다. 경작면적 0.5헥타르 미만 농가 중 3년 이상 농촌에 살고 직불금 신청 전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경우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농가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에 가치 있는 세대주나 그 세대원으로 정의했습니다. 세대를 쪼개 한 가족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소농직불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면적직불금은 지급 기준을 경작 면적에 따라 2헥타르 이하, 2에서 6헥타르, 6에서 30헥타르 등 3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1헥타르당 지급 금액은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경작 면적이 큰 농가일수록 1헥타르당 받는 금액을 적게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면적 구간별 차이를 얼마로 둘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올해 편성된 직불제 예산 2조 4천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추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가가 이제 나중에 고시 단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마 한 4월경이 아닐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공익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헥타르, 농업법인은 50헥타르입니다. 다만 지난해 이를 초과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도 인정합니다. 한편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의무도 구체화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수급 문제에 대비해 면적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게 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재배 면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 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또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 사항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공익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환경 보호, 생태 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준수 사항을 지켜야만 합니다.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한 준수 사항마다 10%씩 직불금 총액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직불금 관리 세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리 인력도 올해 956명으로 늘려 부정수급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공익직불금은 4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 5월 중 신청 및 접수를 받아 연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퇴비부숙도 계도 기간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의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 퇴비부숙도 검사 면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농해수위위원들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양돈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석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유예를 바라는 농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마리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논밭에서 자가 처리할 수 있으니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검토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퇴비부숙도 의무화가 시행되면 축사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기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기준에 맞춰 퇴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퇴비사 등 시설 장비를 갖추지 못해 제도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농가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유예보다는 계도 기간을 얼마간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가 극심해진 양돈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ASF로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하고 신종 코로나 여파로 외식 소비마저 위축돼 양돈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양돈 부문 지원 계획은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돼지고기 월간 재고량은 약 8만 톤으로 2018년 4만 톤 안팎의 재고 수준과 비교하면 갑절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김종회 대한신당 의원은 지난해 9월 1kg당 4,791원이었던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현재 2,000원대로 떨어졌다며 규격 돼지 한 마리를 출하하면 8만 원에서 1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 영세 농가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 돼지고기값 폭락은 사육 마리수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도축 마리수가 평년보다 훨씬 많아 농협과 대한한돈협회 등과 모돈 10만 마리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모돈 감축이 속도를 내도록 사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산 농산물 사용은 김치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깐마늘 등 가공 농산물의 경우에도 중국산이 50%에 육박했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서울 지역 음식점 330곳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54%가량인 178곳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앞으로도 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할 의지가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앞으로 국내산 김치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5.5%에 불과했습니다.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식재료들도 중국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농산물의 중국산 비중이 높았습니다. 깐 양파의 경우 중국산 사용 비중은 55%, 다진 마늘은 45.2%, 고춧가루는 45.1%, 깐 마늘은 45.1%였습니다. 반면 무와 배추, 대파, 양배추, 흑양파 등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전체 구매의 90% 이상이 국내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인가공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식당 입장에서는 중국산을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할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은 국내산 가격이 좀 싸잖아요, 양파가. 마늘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국내산 가격이 쌀 때는 아무래도 식당에서도 이제 국내산을 사용하는 비중들이 좀 높고요.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축종에 국내산 구매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67.8%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산이 21%, 국내산이 11.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돼지고기는 국내산이 66.9%로 가장 많았고 칠레산 12.3%, 미국산 9.7% 등이었습니다. 닭고기는 국내산이 85.8%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산 8.2%, 미국산이 5%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음식점의 후식과일 제공 비율은 7%에 그쳤고 그나마도 수입과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식과일을 제공하는 음식점들은 수입과일을 선호하는 이유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외출을 꺼리면서 외식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식보단 집밥을 선호하면서 가정간편식 HMR이 외식 대체제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식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간편식에는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우려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외식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코로나19 발병 이후 손님이 줄었다고 답한 외식업체는 87.3%에 달합니다. 반면 가정간편식 시장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국내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중 한 곳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10일 사이 간편식 판매 추이가 전년 동기 대비 332%까지 늘었습니다. 이렇듯 가정 간편식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제조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매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통업체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마진을 더 채워야 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해외에서 값이 싼 농수산물 수입을 해서 그걸 갖다가 HMR을 제조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산 식자재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HMR 시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이 높은 HMR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유통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HMR 시장이 고급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프리미엄 제품을 위한 필수 요소가 국산 원료의 활용 여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격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는 HMR 상품 자체를 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원재료의 생산 과정을 유통업체가 어느 정도 관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고퀄리티의 원재료가 국내산 원재료가 사용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HMR 시장에서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자가 늘면 국산 식자재 사용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생산자 단체와 식품업체의 계약 재배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민단체장들과 농정소통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명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홍길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장 등 36명이 참석해 2020년도 농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외식, 화훼, 수출 등 농식품 분야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사태로 농어민의 외부 출입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기한을 오는 3월 6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도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거주한 농어민에게 지급됩니다. 임업인의 경우 2019년부터 임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 보험료에 대한 농가 부담을 50%에서 25%로 줄이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입 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 사슴 등 기타 가축 5종이며 이외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축사시설물도 가입 대상입니다. 보상 비율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축종별로 상이하며 축사 화재는 100% 보상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등 인근 일반 상해보험사 5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김영 구좌농협과 함께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가을 씨감자 농가 자율교환 최종포를 운영합니다. 농산물 원종장은 씨감자 원종 보급 및 재배 관리 교육, 김영 구좌농협은 최종포 농가 선정 및 자율교환 최종 씨감자 공급, 그리고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최종포 적정성 검사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최종포 면적은 김영리 대지감자 0.5헥타르 등 총 0.7헥타르로 도 농기원은 1, 2차 파종을 거쳐 감자 112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의 일상을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입니다. 오늘은 농작물의 재배부터 마케팅, 요리법으로 눈길을 끄는 책들을 만나봅니다. 첫 순서는 맛있는 유기농 토마토로 브랜드 마케팅까지 성공해 화제에 오른 저자의 책을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책 토마토밭에서 꿈을 짓다의 저자 원승현 씨. 그는 농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서울의 디자이너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의 유기농 토마토 농장에서 일하면서 브랜딩한 경험을 수필집으로 엮어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브랜드는 왜 안 보일까?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다른 쪽으로 틀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고. 책에 등장하는 기토는 저자가 재배하는 토마토의 이름인데요. 손님들이 했던 말들을 좀 이제 추려서 데이터화 시키고 거기에 이제 걸리는 단어를 봤더니 뭐 기특하다, 기똥차다, 뭐 아니면 기막히다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이제 접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 중에서 유난히 또 기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단어로 하나로 만들어서 토마토에 토자를 붙여서 이렇게 농산물 브랜딩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브랜딩이 중요한 이유까지 책 속에는 저자가 고심한 흔적들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한 2년 만에 이제 출고를 했는데 그래서 출간하고 나서 좀 애착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약간 많이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뭐 가봤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첫 책인 거죠. 이번에는 도시농업에 대해 기초부터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도시농업 12달은 저자 류경호 씨가 블로그와 월간지에 연재 중인 도시농업과 관련된 글을 엮어낸 책입니다. 저자는 씨앗을 고르는 방법부터 월별로 밭을 관리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저자의 책이 도시에서 농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정성 들여 키워 수확한 농산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책 즐거운 텃밭 맛있는 음식은 저자 박경희 씨와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가 월간 전원생활에서 연재했던 요리법을 담았습니다. 파릇파릇한 냉이로 만든 파스타부터 겨울 내 먹을 수 있는 장아찌로 만든 김밥까지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신간 전해드렸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